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오늘 저번 영상에서 RNA 관련된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로 관련 기업을 서칭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셔왔고요. 간단하게 관련 기업을 소개하고자 다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엘라엘람이고요. RNA 인터페어링 치료제에서 관련해서 선두 기업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네, 엘라엘람은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이 과학자 5인과 투자자 2인에 의해 설립이 됐습니다.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RNA 치료제에 있어서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노벨 상에서 이 크레그 멜로 박사가 이 RNA 간섭 현상에 대해서 규명하고 그걸로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엘라엘람은 이 RNA 간섭 현상을 가지고 치료제로서 물질 개발을 계속해 왔고요. 2018년에 그 HATTR 치료제 온파트로가 허가됩니다. 이게 사실 정식 명칭은 꽤 길어요. 가족성, 트랜스티레틴 매개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성 신경병증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TTR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TTR 단백질이 뭐 이렇게 세모나 네모처럼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단백질이 구겨진 형태로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면 이 아미노산 배열이 약간 문제가 생겨갖고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잘못 접힌 형태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 이게 응집이 생기고 이 독성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거를 치료하고자 만든 치료제가 이 회사 최초의 RNA 치료제였던 온파트로입니다. 이게 2018년에 허가가 되고 자, 2019년에 AHP 치료제 기브라리가 허가되는데 이 AHP도 사실은 희귀 질환이라서 이해하기 사실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헤모글린에서 햄을 합성하는데 어떤 독성이 쌓여서 유전적인 질환으로 뭔가 이슈를 발생시키는 그런 약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치료하는 약제인 거죠. 자, 이거는 사실 리벨트 파마에서는 2024년 정도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정도 이 치료제 얘기하는 거예요. 5천억 정도 세일즈가 나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슈가 2020년에 있었는데 이 블랙스톤, 상업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획득을 하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이슈가 될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RNA 인터페어링 어떤 치료제 시장에서 엘라엘람이 글로벌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어떤 약제로 가지고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초기 파이프라인인데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명으로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 사실 초기 파이프라인에서 봐야 될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은 옆에 있는 이 커머셜 파트너입니다. 보시면 안과 쪽에서는 이 리제네론이 아일리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품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안과 쪽에서 리제네론과 함께 이렇게 워킹하고 있다, 콜라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제네론과 이 내시 치료제 분야에서도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비어 파마슈티컬인데요. 비어 파마슈티컬은 아마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최대 매출 수주 공시를 하나 냈는데 그 대상이 이 비어 파마슈티컬입니다. 이 회사와는 헤파티스 B 바이러스 인펙션 이 부분에 있어서 페이지 1, 2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 있는 그런 약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이퍼텐션이나 리버 디지즈에서도 아직은 글로벌 파트너를 찾지 않았지만 이런 약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페이지 1, 2에 들어가 있는 단계에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후기 파이프라인이죠. 기업 가치에 거의 뭐 결정적인 건 다 후기 파이프라인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온파트로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장이 나와 있고 기브라리도 이미 시장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엘라엘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신약을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제품을 시장에다가 출시를 해서 매출액을 뽑아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루마시랑 같은 경우에는 이 옥살산 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또 쓰이는 약인데 이미 이 약제 자체가 FDA 지금 신약 허가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회사의 세 번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 출시될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인클리시란인데요. 인클리시란은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쓰는, 즉 고지혈증에 쓰는 약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옆에 보시면 이 인클리시란은 더 메디슨스 컴퍼니와 이 엘라엘람이 같이 개발을 하던 그런 공동 개발 제품이었습니다. 그 제품을 엘라엘람이 더 메디슨스 컴퍼니에 이렇게 이전을 했고요. 이전을 하면서 각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받던가, 그리고 이게 이 상업화가 됐을 때 이 매출액에서 최대 20%까지 받는 로열티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자, 이런 약제를 이번에 노바티스가 더 메디슨스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가져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인클리시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잠재적으로 큰 매출액을 뽑아낼 수 있는 신약 후보인데 그 약제를 가지고 지금 노바티스가 세일즈하기로 됐으니까 이게 사실 엘라엘람의 어떤 밸류에이션 할 때 되게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피투시랑 같은 경우에는 사노피가 세일즈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혈우병에 쓰는 약제고, 보시면 최대 15에서 30%까지 또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엘라엘람은 사실 이미 신약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인 이런 약제고, 이런 회사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빠른 시기 내에 한 2개 정도가 더 시장에 이 RNA 치료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한 4개 정도 RNA 치료제를 보유하게 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4개 정도의 RNA 치료제를 보유하고 그럴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엘라엘람이 지금 가장 선두고 첫 번째로 꼽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건데 이 노바티스가 더 메디슨스 컴퍼니를 인수했는데 작년 말에 인수했는데 97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인수했죠. 그런데 그 인클리시란을 보유한 게 엘라엘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인데 이 메디슨스 컴퍼니 인수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클리시란은 메디슨 컴퍼니와 엘라엘람이 공동 개발하고 엘라엘람에서 이 매출액 로열티를 받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자, 인클리시랑 관련해서 매출을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매출 추정을 한번 해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그냥 추정이니까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저약제로 한 2조 원 정도의 매출 부스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품이 출시를 하고 한 2, 3년 정도만 세일즈를 하면 2조 레벨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면 같은 계열, 사실 같은 계열은 아니고 같은 타겟을 하고 있는 PCSK9 억제제들이 2개가 있는데 이 암젠의 레파타가 있고 다음에 그 리제네론의 사노피가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이 프랄루언트가 있는데 이 2개 매출을 한번 보실게요. 네, 2개 제품의 매출을 보시면 암젠의 레파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죠. 전년도 대비해서 26% 성장했다라고 하고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레파타가 이 PCSK9 억제제 중에서는 이 선두 주자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4분기 매출액의 합을 보시면 레파타 같은 경우에 6억 6천만 달러 정도 매출액을 올렸고요. 밑에 보시면 프랄루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레파타에 밀리다 보니까 세일즈는 조금 정체 수준에 있는 건데 한 2억 8천만 달러, 2억 9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올렸어요. 자, 그런데
이 PCSK9 억제제를 두 개를 다 합치면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한 1조 원 정도, 한화로 1조 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을 뽑아내고 있죠. 자, 이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클리시란이 이제 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클리시란이 출시를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그런데 2020년 최근에 이 블랙스톤과 엘라엘람에 있어서 큰 계약건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이 블랙스톤에서 엘라엘람에 20억 달러, 하나로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뭘 보고 얘네들은 엘라엘람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라고 했더니, 보면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사망하는 심장병 등, 그러니까 엘라엘람이 개발하고 출시했던 제품들 중에서 이 심장병에 관련된 제품을 보고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다른 RNA 치료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스톤과 이 관련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컨디션이 나와 있는데요. 1, 2,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4번까지. 자, 첫 번째 컨디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1 빌리언을 쏘는데 어떤 계약을 했냐고 하면 엘라엘람이 가지고 올 로열티와 그리고 이 마일스톤에 대해서 50%를 이 블랙스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1 빌리언을 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블랙스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인클리시란 관련해서 이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블랙스톤의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RNAi 치료제에서 이 선두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신약 개발의 임상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후속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매출 포텐셜이 큰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인클리시란의 어떤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겁니다. 얼마큼 높게 봤냐? 자, 하이퍼콜레스테롤에미아 시장에서 이 인클리시란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봤을까라고 하면, 자, 경쟁 약물을 어떤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 현재 이 PCSK9 단백질을 타겟하고 있는 약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암젠사의 레파타가 있고 이 사노피의 프랄루언트, 원 개발사는 리제네론이지만 사노피와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약제가 있는데, 자, 이 약제들은 이 PCSK9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즉 맙제제잖아요. 항체의약품. 자, 그런데 이 인클리시란은 이 단백질을 나오게 하라는 어떤 신호를 전달하려는 이 RNA, 상위 단계에 있는 업스트림 단계에 있는 RNA에서 요거를 제어하는 그런 치료제고, 자, 이 약제들이 사실은 암젠의 레파타와 사노피의 프랄리언트는 한 달에 2번 투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제형의 특징이 있는데, 이 인클리시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투약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경쟁 약물에 있어서 가격 조건이 문제긴 하지만 가격만 노바티스가 잘 책정해서 받는다고 하면 완전히 이 시장을 다 바꿔버릴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재무를 한번 보시면 2018년에 첫 번째 제품 온파트로가 출시가 되고 2019년에 두 번째 제품 기브라리가 출시가 되는데, 자, 그러면 2019년에는 이 온파트로의 매출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2018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 2배 이상의 이 매출 이렇게 합쳐진 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물론 밑에 보시면 이 바텀 라인에 이익단은 훼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전히 매출이 더 나와줘야 나중에 이 이익단이 돌아선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21년에 매출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만 판단을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0년, 2021년 가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캐시인데요. 캐시 부분에서 보시면 여전히 많은 수준의 캐시를 보유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2020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블랙스톤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보통주 발행 등의 이슈가 많이 희석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이 출시된 오파트로가 이제 보면 이 750명의 환자의 투약이 돼서 1억 6,5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19년에 출시한 기브라리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에 가세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2020년에 허가될 잉클리시란도 2020년 4Q 정도 되면 첫 회계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투자자는 최대한 싼 가격에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가치 대비 언더해서 사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이 엘라엘람의 시가총액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0억 달러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 돈으로 짐작이 되시죠. 17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수준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사실 이거 언제 샀어야 되냐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제품이 온파트로가 허가될 18년 12월 정도 이렇게 샀으면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서 살 수가 있었겠죠. 자 19년에서도 한 번 더 살 기회가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3월 달에 요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도 한번 샀으면 되는데 만약에 아직 매수를 못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게 보여서 덜컥 지금 왕창 매수해야지 하는 거는 이 바보 같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 지금 13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 수준 그리고 이 시가총액을 지금 리저너블하게 레셔널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저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랑 임상 개발 단계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수준에서 보초병 정도, 뭐 한두 주 정도 세워놓고, 자, 100달러 밑으로 떨어질 때 조금 비중 있게 사봄직한 게 저는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 2018년에 여기 사야 되는 사실 근거도 여기 있는데 보시면 엘라엘람은 2018년에 사실 다른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쭉쭉쭉 할 때 2018년에 오히려 절고 있었거든요. 이게 최적의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투자자는 이건 언제든 과거의 일이니까 너무 개의치 말고 앞으로 잘 그런 투자 기회를 살펴보고 또 적절한 투자 시점이 왔을 때는 비중 있게 한번 또 투자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내려볼게요. 자, RNA 치료제 개발사 중에서 이 엘라엘람은 유일하게 이 출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곧 4개 마케트된 제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블랙스톤 등의 투자로 인해서 당분간 대규모 자본 조달의 어떤 위험이 낮죠. 그러니까 보통주를 추가 발행한다던가 그런 이슈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블랙스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클래시라는 어떤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현재 이 주가 수준은 사실 프리미엄이 부여된 주가 레벨이기 때문에 함부로 크게 어떤 비중을 크게 두고 투자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회사 자체는 굉장히 비즈니스가 좋고 제품들도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이 100달러 밑에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RNA 인터페어링 기업 중에서 대표 기업 엘라엘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RNA 치료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파란 우산과도 같은
그런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파랑새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치료 영역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 이 액팅 작용 기전에 있어서 사실은 특정 어떤 분자 표적이나 그리고 특정 패스웨이를 타겟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제네틱 단계에서 작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치료하지 못했던 그리고 치료 효과가 낮았던 분야에서 굉장히 큰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미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항체 의약품을 이렇게 세일즈하고 있는데 이 다음 단계가 분명히 RNA 치료제가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 밑에 보시면 서칭이 안 된다고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뭐 바이오젠도 있고 아이오니스 파마슈티컬도 있고 다이소나도 있고 뭐 에로헤드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더나 그리고 화두가 되고 있는 회사 모더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연휴인데 형들도 재미있게 연휴를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형들 우리 장수해요.